지갑을 잃어버려 충격받은 미국 여성에게 보여준 포장마차 사장님의 따스한 장.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활기찬 기운으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은 일상공감에 큰 힘이 된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자분 모시겠습니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베카라고 해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해 쭉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과 어릴 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우스 코리아란 나라를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반도체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따셨고 그쪽으로 깊이 공부하셨어요. 그리곤 한국 회사에 스카우트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그 때문에 저는 15살 때부터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거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하길 당시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다른 나라의 회사보다 작았다고 해요. 빠른 발전을 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죠. 한국 직원들과 제 아버지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국제전화로 우리 가족과 가끔 통화했는데 저와 제 엄마가 너무 그립다고 너무나 보고 싶다고 항상 말했었죠. 당시 저의 어머님도 맞벌이를 하고 계셨는데 그 때문에 혼자인 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한 번은 긴 휴가를 보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아버지는 온통 잠만 주무셨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인데도 반가운 마음도 잠시 일단 잠을 먼저 청했을 정도예요. 당시 아버지의 회사는 아버지에게 제발 일 좀 그만하고 쉬었다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 휴가도 길게 내어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처음 자신을 믿어준 회사에 헌신하고 싶으셨던 거였는지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회사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외국인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나라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말이죠. 아버지가 한국 회사에서 미국 집으로 돌아오신 이후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아버지 또한 적극 추천했었기에 저는 바로 그 기회를 잡았고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쭉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오니 이번에는 제가 한국을 가게 되었네요. 부모님은 속상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제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왠지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이제야 가족이 뭉쳐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곧바로 한국으로 가버리니까 내심 서운하셨나 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국과의 이런 운명의 끈이 길었던 저희 가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미국의 대학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솔직히 오기 전에는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외국인에 대해 많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나름의 기회들도 많았고 다들 좋게 봐주셔서 학교를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미국은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 은근 서로를 견제하고 인종차별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내심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 학비가 엄청 비싸다는 건 다들 아시죠? 대학교 학비 영수증을 받아보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예요. 미국은 아무리 나라와 지방단체에서 세운 학교여도 무지막지한 학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학비 부담이 크게 줄죠. 그 외에도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많고 공부하기에는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다들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학구열이 정말 높은 곳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이미지가 공부 잘하는 스마트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관해서 다들 열심히 인 것 같았어요. 이런 제도들은 정말 부러웠지만 그래도 막상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짧은 대답만 돌아왔었죠.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여기 한국인들은 다들 부끄러움을 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 배척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겠다 싶어 학과 조교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조교님은 살짝 웃음을 지으시면서 레베카, 걱정하지 마. 한국 학생들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들은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야. 너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국 친구들은 너를 잘 챙겨주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한국엔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언젠가 그걸 이해할 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을 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정이란 게 무엇일까 하면서요. 조교님과의 상담 이후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죠. 어쨌든 내가 싫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단지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한 거라서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한국인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어 회화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 덕분에 지금은 한국인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가장 친한 절친이 한국인 친구일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이라는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개인주의가 깊은 미국인인 제게는 정말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세세하게 잘 챙겨주는지. 한국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미국인과는 정말 다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포장마차에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전철을 타고 전시회에 가다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전시회를 다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전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뭐 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리니 일단 배고플 테니 떡볶이와 어묵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포장마차 아저씨는 집에 갈 차비는 있냐 물어보셨고 전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돈을 드리면 된다고 말씀드리니 포장마차 아저씨는 직접 택시를 잡아주시고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택시기사님도 알았다고 타라하시더라고요. 전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택시기사님과 포장마차 아저씨가 큰 도움을 주셨어요. 이게 그때 조교님이 말씀하신 정의란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넘쳐났어요. 미국 같았으면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커져갔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나라를, 이 한국 사람들을 더욱더 깊게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큰 힘을 쏟았던 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베카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이곳에서 즐겁게 보내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기에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에서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